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말이 있습니다. 추미애 불가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불가론.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라고. 첫 번째,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친명계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함.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이미지가 크고, 게다가 총선 야권 대승 관련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해낸 일이 아니라 혁신의 주인공은 민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친명 쪽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차기 대권 등 야권 맹주로서의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 예, 첫 번째 단락이 끝났는데 여기서 바로 친명이 쓴 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친명 어느 누구도 추미애 장관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놈들은 말이죠. 친문 수박들이죠. 친문 친윤 수박들. 친미윤 수박들이죠. 그 새끼들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추미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불가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벌였음.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로 바뀔 것이며 이는 곧 이재명이 매스컴에서 사라진다는 얘기. 전반기 국회의장이 돼서 윤석열과 맞짱을 뜬 이미지로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추미애의 일정은 여의도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 예, 이것만 보더라도 친명의 입장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 확실합니다. 이건 친명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에요. 추미애가 이재명과 경쟁을 벌였고 앞으로도 경쟁을 벌일 것이다. 대권 구도에 있어서 이재명과 맞짱 뜰 것이다. 네, 이거는 친명에서 만든 논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 이야기, 추미애가 말하자면 윤석열과 맞짱을 뜨고 이재명은 이제 말하자면 뉴스에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동영 작가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싸움닭이 되는 것이고요. 중도적 그리고 품격 있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건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연임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다 깔아놓은 판이고, 또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빼놓고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화살을 맞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친명계 상당수도 이 대표께서 연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이동영 작가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친명 쪽에선 도리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윤석열과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극한의 어떤 대결 이미지보다는 중도층 국민들까지 아우르는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이제 메이킹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친명 쪽 얘기가 그겁니다. 사실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집권 아니에요? 윤석열 사퇴는 이제 우선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집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친명 쪽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매스컴에서 사라진다. 이거는 사실 친명 쪽에서 적지 않게 바라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재명을 지키고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추미애 국회의장이 진짜 피튀기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당 내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특유의 강성 이미지와 거친 언행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고 함.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이런 기류가 강하다고 하며 특히 친문 그룹의 반대가 강하다고. 친문이 몇이나 남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저격했기 때문에 친문 그룹의 반대가 강하다고. 몇이나 된다고. 특히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저격해서 이를 두고 친문계 의원들의 불만이 아주 크다고. 친문이 몇이나 된다고. 한번 세볼까? 몇이나 되는지. 당장 고민정, 윤건영,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문정부 때 저 한자리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아직도 문재인을 오야로 모시고 있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불가론입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추미애 전 장관 스타일상
이재명의 민주당과 협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정식 의원을 띄우는 분위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번에는 충청권 인물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지금까지 충청도 출신 국회 부의장은 6번이나 배출됐지만 충청도 출신 국회의장, 충북도 출신 국회의장은 당선된 적이 없다고.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충청권과 대전 의석을 싹쓸이했다는 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런 점에서 청주 출신의 조정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 더욱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친명 3톱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대권 가도를 준비 중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추미애 불가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한번 저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죠. 예. 우리 매스 스토리지님 언제적 지역주의인지 참. 지금 조정식을 밀어야 한다는 논리, 조정식이가 청주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출신 국회의장 필요하다 이 논리.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까요? 언제적 지역주의를 들먹이면서 충청도 국회의장 만들자 이 지랄을 떨고 있나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과 피튀기게 싸웠고 정말 여러 발의 화살을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친윤이나 할 수 있는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이 집권했다. 이게 거의 인격을 모멸하는 그런 논리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출처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처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김초롱님. 여러분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한참 추미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충청북도 출신의 조정식이가 국회의장 돼야 한다. 그는 친명이고 이재명 대권 가도에 길을 깔아줄 것이기 때문에 조정식이가 국회의장 돼야 한다. 조정식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 출처가 어디라고 보세요? 어디서 누가 쓴 거라고 보십니까? 받은 글이죠. 받은 글인데 추미애 불가론이 받은 글이에요. 기자들한테 뿌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쓴 것 같아요? 누가? 저는 압니다. 누가 뿌렸는지. 근데 그 새끼들은 매번 이랬어요. 매번 이랬어. 이런 비열하고 치졸한 정치를 그동안 쭉 해왔어요. 이 추미애 불가론을 지금 유포하고 있는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었어요. 야밤에 혈압 오르신다고 JK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비호를 받는 그 조정식 씨 정말 이런 추미애 불가론을 유포시키는 놈들이 정말 조정식을 지지해서 조정식을 국회의장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라면은 암담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조정식이가 만약 그래서 국회의장이 된다? 그럼 더 암담하지. 볼장 다 봤구나. 자, 매스스토리지님 2,000원 보내셨습니다. 지역주의가 아닌 업무 능력으로 검증된 사람에게 맡겨야 제대로 일하지요. 출처가 혹시 민주당 내부? 자, 조정식 씨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조정식 씨는 그 재정구 전 의원의 사람이었습니다. 재정구 의원은 빈민운동의 대부로 통했고요. 시흥 지역에서 거의 성자로 통하는 분입니다. 네.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죠. 재정구 의원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는 백원우 의원도 있죠. 예. 재정구 의원은 14대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92년 총선이었을 겁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시흥 군포 지역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때 조정식이 그 재정구 의원의 그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1995년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가 민주당에서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듭니다. 그게 새정치국민회의죠. 그때 재정구 의원, 조정식 등은 새정치국민회의로 가지 않고 그냥 민주당에 잔류했고요. 나중에 민주당이 그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이회창의 그 신한국당하고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갔고요. 그러다가 2004년 총선 때 조정식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됩니다. 재정구 의원은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자, 근데 재밌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조정식 씨가 그렇게 재정구 의원을 따라서 한나라당으로 이동해서 정치를 했고, 그런데 김윤식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시흥시장 3선을 냈는데 이분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 그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조정식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을 그냥 컷오프 시켜버립니다. 아니, 김윤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선을 했어요. 지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3선까지 했으면 꽤 명망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정식 씨가 왜 컷오프를 시켰느냐? 2020년 총선 당시에 그때 김윤식 시장이 총선 나오려고 했어요.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공천을 못 받았죠. 그래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출마를 포기했죠. 2020년에 그랬습니다. 2024년에는 왜 그럼 공천을 못 받았느냐? 컷오프가 됐느냐? 2020년에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했느냐? 그 이유를 들어서 김윤식 씨를 아예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빡쳐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어 이번에. 그래서 김윤식 시장은 이제 뭐 정치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요.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조정식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육선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민주당 당직자로 일해온 분,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조정식 사무총장을 평가하기를 가장 구태스러운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추미애 불가론이 조정식 쪽에서 나왔다면은 조정식은 가장 구태스러운 정치인 맞고요. 왕수박이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 추미애 불가론을 유포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찬계 정치인이었고요. 사실 중앙정치 기반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요. 많이 도움을 얻었고요. 또 이해찬 전 대표의 계보에 있는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해서 경기도에서도 쓰고 또 이제 중앙정치할 때 뭐 조정식 같은 사람은 사무총장으로 쓰고 그랬죠. 이화영 전 부지사, 이분도 사실은 이해찬계란 말이죠. 줄을 잘 서셨던 우리 조정식 씨. 네. 이번에 국회의장 되겠다고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을 바라는 많은 민주시민들의 여망을 꺾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는요 국회의장의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도움을 받고 대선 후보가 안 돼도 됩니다. 스스로 대선 후보가 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국회의장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장이 왜 도와줍니까? 아니 국회의장이 왜 당선되고 개원하고 의장으로 추대되면서 그때 왜 당적을 내려놓습니까? 왜 탈당을 합니까? 어느 당이든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의정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사람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근데 왜 친명이어야 하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성취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정식 씨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조정식 씨가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아요. 추미애 불가론이 나와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그 대선을 3년 앞둔 시점에서 모든 핵심 직책을 심지어 국회에서의 핵심 직책을 이재명 이름만으로 이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역풍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혼자 다 해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짐을 나눠 가질 러닝메이트 추미애 의원을 택하자는 판단이 친명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통한 친명의 입장이에요. 추미애 의원은 정말 어떤 당리당략? 어떤 특정 정치인? 계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면 그냥 윤석열이가 아무리 검찰 권력을 쥐고 흔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콧불소 같은 분 아닙니까? 불도저 같은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이 국회의장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결과적으로 그래서 윤석열에게 봉사했던 김진표 같은 인간, 그런 인간이 국회의장 되니까 국회가 날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한국 국회 이 새끼들이 법을 통과 안 시키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를 이 새끼들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자, 여러분, 추미애 불가론에 나온 친명의 논리가 정말 맞다면은 이동영은 비명이에요. 반명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동영의 걱정과 염려를 지금 다시 한번 복기해 보자고요. 이 대표가 계속 화살을 맞고 스크래치를 당하는 상황, 이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맡아서 추미애가 상징적으로 윤석열과 맞서 싸우는 이런 구도,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짐을 나눠 갖는 러닝메이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동영 작가의 구상 아니에요? 이동영 작가가 반명입니까? 비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그때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었다면 상정 안 했을 거예요. 아예 의제로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김진표는 올렸잖아요. 김진표가 이재명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